아다르라는 제도를 했는데 생체 등록하고요. 신분 등록하고 디지털들 다 합쳐버린 거예요. 내 생체 등록을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금융이 변화가 되니까 드디어 이 나라가 자본주의 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발돋움을 저는 했다라고.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주식시장 보시면 무섭잖아요. 이제 점점 슬슬 무서운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들 한국 주식 아니면 미국 주식이잖아요. 근데 다들 좀 불안해 이제. 이상하게. 그러면 뭐 좀 다른 대안이 없나 이제 슬슬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인도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인도에 대해서 우리 좀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NH투자증권의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의 백찬규 센터장님 모시고 인도 이야기. 이분이 진짜 인도 좀 잘하는 분이다. 진짜 잘하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배워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H투자증권 백찬규 센터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는 좀 사셨어요? 부모님이 인도에 사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90년대 뭐 초중반부터 계셨으니까 30년 되셨고요. 인도에? 네, 30년 되셨고 뭐 저도 중간에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좀 체류하기도 했습니다. 야. 언제 조금 사셨어요, 인도에는? 90년대. 90년대?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학생 때? 네. 중고등학교 때? 네, 맞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거기는 못 있겠더라고요. 좀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 것 같아. 제가 그때 가다가 힘들 것 같아. 2000년대 특히 2020년대 가보니까 인도 이제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다시 가니까? 먹였죠. 네,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예. 같이 출장도 몇 번 다녀왔거든요. 네. 저는 분명 좋아진 것 같은데 그분들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 인도에서 오신 분 들은 얘기인데 네.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앞에 막 소가 지나다니는데 네. 뒤에는 고층 빌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이 막 미친 듯이 경제 성장할 때 그때를 연상한다. 그래서 너 인도에 땅을 사야 돼. 너 한국 예전에 땅값 오른 거 생각 안 나니?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인도가 참고로 아파트 가격 서울보다 비쌉니다. 진짜요? 네. 뭄바이가 경제 수도잖아요. 그쵸. 뭄바이의 웬만한 아파트,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 살 만한 웬만한 아파트 다 40억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40억이라는 게 우와. 대형 평형이 아니고요. 네. 한국으로 치면 한 29평 정도 되는 거, 30평?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짜리 있잖아요. 예. 그 정도 40억이군요. 90제곱미터 이런 거 40억 갑니다. 와, 미쳤다. 네. 미쳤다. 아니 근데 구매력이 안 되지 않나요? 인도 분들이 그 구매력이 되나? 되죠. 거기 그 수많은 인구 중에 한 2억 명만 잘 살아도 그 정도 충분히 그래. 합니다. 그러네. 그렇게도 네.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한국 집값이 싼 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인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죠. 자료를 센터장님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 조금 보면서 하나씩 배워볼까요? 네. 네, 제가 자료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제목을 인도 변화의 미래, 그래서 세 가지 변화, 중장기 관점의 변화, 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일단 요즘에 주가가 일단 좋진 않아요. 얼마나 안 좋으냐면은 안 좋아. 얼마나 안 좋아?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안 좋아진 안 지가. 좋아진 지가. 그전 한 12년은 너무 좋았거든요. 예. 그전 12년은 미국의 S&P 500를 이깁니다. 무려. 상승률이. 예. 이겼는데 작년부터 안 좋아진 게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일단 모디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단 등 돌리고 있는 사진 하나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았구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죠. 원래 당선되자마자요. 나의 친구 모디, 나의 친구 트럼프 하면서 굉장히 좀 사이좋은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네. 세금을 갑자기 50%를 그랬죠. 과세. 그 다음부터 조금 뭔가 성장 스토리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어제 또 미중 회담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이 좀 가까워지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인도는 중국의 대항마였거든요. 그렇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약간 투심이 식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그 인도 같은 경우에 좌측이나 오른쪽이나 같은 의미인데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진짜 힘들어. 밥 먹기도 힘들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한국처럼 이렇게 되게 에너지 유틸리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일만 얘기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가스통 많이 썼지 않습니까?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 그걸 대부분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살 때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게 그렇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쓰지도 못할 정도니까
도시에 일하던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지방 내려갑니다. 아. 그거 벌어서 가스비를 못 버니까. 너무 올라서. 네. 아. 그래서 그 고향 내려가서 그냥 목재로 쓰거나 아이고. 그냥 되게 심각해요. 장작을 때운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인도는 이중고에 좀 쌓였다. 진짜 밥을 못 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다 그 프로판 가스로 밥을 하는데 가스가 가스가 없어가지고 비싸기도 네. 비싸고 가스도 모자라고 해서 그럼 뭐 생쌀을 우리가 먹냐? 안 되죠.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거기서 다 찌고 볶고 막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발목을 딱 잡아서 인도 주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쉬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뜬다 소리만 엄청나게 듣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AI 원래 인도 하면 IT잖아요. 그치. IT 인재가 막 쏟아진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좋아하고 예. 하는데 AI 때문에 IT 인재가 많이 필요가 없네. 아 그러네. 뭐 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아, 그래요? 했었어요. 인도가요. 되게 재밌는 게 시가총액의 20% 정도가 IT 업종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신흥 국가 중에 IT 업종이 이렇게 높은 국가가 없습니다. 없죠. 선진국에서도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발전했던 게 왜 브레이크가 걸렸냐? 예전에는요. 그 코딩하는 분들을 코더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하이 코더는 다 선진국에 있고요. 로우 코더가 인도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코드레니 맞아, 네가 맞아. 시켜. 예. 사람 그냥 많이 짜잘한 써가지고. 거, 너네가 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째 인공지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안 쓰는 그래서 얘네들이 음. 다른 발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오늘 그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그래서 오늘 뭐 이야기 계속 제가 준비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인도 보면서 바뀐 걸 세 가지 한번 꼽아봤거든요. 네. 예. 지금 화면에 제가 제목을 종교하고 인프라, 그다음에 금융 이 세 예. 가지를 잡았는데 먼저 종교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도 종교. 소. 제가 이 소그림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어머. 출장을 갔다가 보고서를 썼었는데 어떤 얘기를 썼냐면 인도 길거리에서 소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아 이제는 네. 원래 저 사진에 저렇게 원래 많았어요. 그 진짜. 사진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 있잖아요. 예. 길 가다 그냥 누운 거예요? 이게 일상입니다. 왜냐면 바닥이 탓하니까 거기 배 딱 대고 자면은 소가 참 잘 자요. 아. 근데 이런 길이 보시면은 사진에서도 뭐 몇 차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광화문 앞 예. 아니면 뭐 강남대로 응. 이런데 그냥 소 몇 마리가 누워 있으면 뒤에 교통체증이 쫙 납니다. 아니 소를 그래도 저걸 참아? 때리지 못하더라도 엉덩이라도 이렇게 밀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또 안 해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참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예. 소가 되게 신성시되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셨죠? 예, 그건 들어봤어요. 그 소가 신성시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힌두교의 목적은 그 삶의 목적은 뭐냐면 계급이, 그러니까 윤회를 하면서 계급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까르마, 업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보를 없애는데 그 가장 그 투영화된 게 흰 소가 이제 이게 까르마가 없어진 그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소를 뭐 신성시하는데 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감히 소를 건드릴 엄두도 못 내고 아예. 2000년대까지도 아무리 막혀 있어도 그냥 느긋한 거예요. 노프라블럼 그건 신임이 정하셨는데 왜 빵빵도 안 거려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대 조금 바뀌었다 싶었는데 제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2023년 4년에 이제 처음 출장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소가 없어. 대도시는 저희 부모님 사시는 시골은 여전히 많고요. 예. 대도시는 없어진 거예요. 야.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디 갔어요, 소들이? 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모디 총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된 게 이 예. 힌두교라니까 수천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관습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소들이 사실 도심지 살면은 쓰레기 파먹습니다. 진짜요. 막 쓰레기 쌓여 그쵸. 있으면 거기서 뭐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성시되는 소들을 잘 가꾸자 지키자 해가지고 도시 외곽에 이런 공유지나 목초지를 마련해서 그래서 다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장을 갔을 때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는 이 그림에서 딱 보시면은 예. 길에 차만 다니는 거예요. 길에 참아. 원래는 소들은 다 목초제가 있고.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제일 왼쪽 사진 보면 오토바이 뒤에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예. 문바이 가서 딱 한 3일 동안 딱 한 마리 봤습니다. 딱 한 마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로에 차하고 오토바이만
모터 달린 것만 다니는데 여기에 또 제가 감동 이게 감동 포인트예요? 이게 감동 포인트입니다. 인도가 이럴 줄은 몰랐다. 왜냐면 원래는요 도로 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당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 누워 있고 예. 돼지떼들 뛰어다니고 돼지떼를 뛰어다녀요? 돼지떼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예. 그리고 차 다니고 오토릭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이 끄는 거 말고 이제 오토바이로 하는 예, 거 예. 사람이 끄는 릭샤 그다음에 인력 거말 다니고 진짜 어. 말 타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게 혼재돼 있어야 되는데 난장판이었구나. 아니 도로에 차만 있어. 차만 있어. 차하고 오토바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차가 또 무슨 차다? 저기 중간 그림에 안 보이시겠지만 현대차에서 나온 아이오닉 5입니다. 거기서 근 1억에 팔리거든요. 한국 1억? 돈으로. 네. 그런데 이게 다니더라니까요. 인도가 이 소가함이하는 거 도로에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긴 시간 인도 사회를 지배했던 이 종교적인 관습법이 상당히 없어지고 드디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느낀 거 이래서 현대차가 여기에 상장을 하고 LG전자가 그 준비를 하고 삼성전자나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 전까지는 비즈니스 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할 만한 인프라는 됐어. 네. 이게 정말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힌두교라는 게 인도인의 삶의 형태를 지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인도 가서 왜 한국 사람들이 속이 터지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갑자기 인도 발음이 있잖아요. 노플라블람 프렌 노플라블람 딱 이래요. 왜 뭐가 문제야? 아니 이 사람들이 노플라블람 하는 순간 일단 문제가 터진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없대요. 근데 왜 그래 하면은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그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에서 이미 계획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민족인데 속 터지지. 이게 바뀌다 보니까 저는 종교적 생활 방식 때문에 이 나라의 발전이 굉장히 더딜 것이다라고 했는데 변화하고 있어요. 소가 대도시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저건 진짜 근본적인 변화네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최근 일이라고 보세요? 언제 정도? 이게 소가 이제 없어지는 건 언제 그 정도부터? 2020년 이후부터 2020년 빠르게 이후부터? 변했습니다. 예. 저건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이신가요? 네, 이거는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우리 동네 똑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시골은 똑같은데. 네. 야. 근데 뭐 대도시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면 도시화가 많이 해야 진행이 되니까요. 됐어요. 맞아요. 그 도시화가 된 지역에서는 소가 사라진다는 얘기니까. 안 그래도 도시화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지금 두 번째가 또 변화 중에 두 번째가 인프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면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요 선이 왼쪽에 차트가 있거든요. 이 차트가 있는데 위에 엷은 이 선이 중국의 도시화율 속도입니다. 아래가 인도의 도시화율이거든요. 인도는 아직 굉장히 차이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이렇게 돼요. 차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속도가 디그리가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인도 천천히 돼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의 빠른 도시화율 덕분에 중국이 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부동산의 부채 그쵸? 위험이 너무 빨리 온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속도가 오히려 좋다. 저 인구에는. 두 번째로 되게 재밌는 게 인도는 사실은 도시들이요 19세기에 완성이 됩니다. 예. 영국이 지배할 때 다 된 거예요. 그쵸. 근데 20세기 후반에 와서 제가 보니까 너무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왜? 인프라 100년 전에 인프라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니까 또 봤죠. 그럼 이게 한국이나 중국처럼 다 밀고 새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나라는 안 돼요. 왜요? 안 왜요? 왜 이 안?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 또 발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자, 먼저 왜 안 되는지부터 이야기 예. 드려볼게요. 이 나라를 혹시 두 분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 아무 없습니다. 한번 추천 꼭 드립니다. 네, 한번 가보세요. 네. 가보면은 갑자기 도시를 막 가면 되게 발전된 동네도 막 나오고 막 되게 오래된 건물 성도 보이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앞이 깜깜한 동네가 나와요. 네. 어마어마한 큰 한 동 자체가 예. 거기는 정말 누더기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예. 정말 누더기예요. 그리고 막 그 앞에 공동 우물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머리 씻고 뭐 이러고 정말 저기는 안 되겠다 막 보기만 해도 냄새가 날 것 같은. 근데 거기는 보통 불가촉 천민이나 불가시 천민이 사는. 예. 거긴 전기도 안 들어가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참고로 불가촉 불가시 천민은
거기는 4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브라만 속하지 뭐- 못해요. 아예 못한 예. 계급에도 없는. 원래는 그 옛날의 힌두교 율법에 따르면은 인간의 형상은 했지만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아직 까르마가 업보가 없어지질 않아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모여 살면 뭐 땅이 있긴 하겠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거주권에 대한 거는 또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도시화가 되고 시장이 이걸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걸 못 밀어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건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그걸 그대로 놔두고요. 그 옆에다 워낙에 땅도 넓고 인구도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도시를 아예 계획해서 만들어 버려요. 어. 아무도 안 사는 데다가. 그게 델리에는 옆에 구르가온이라는 대단한 도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래요. 너무 건물이 좋고 그 다음에 매장이 들어가 있는 거나 이런 게 한국에는 없는 스타일로 더 발전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예전에는 그냥 메인 도시 옆에 그런 게 있고 뭄바이는 또 나비 뭄바이라는 또 신도시가 있고 마치 분당과 일산처럼 그런 개념으로 지었는데 재밌는 게 그 도시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가니까 도로하고 교량하고 그 다음에 건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뭐 아파트 건물 같은 거 올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보면 제가 왜 이걸 찍었냐? 건물을 만들 때 지금 초록색 뭐 된 거 보이세요? 이게 안전망 같은 그쵸. 거거든요. 예, 원래 다 하잖아요. 제가 왜 또 감동을 받았냐? 보통은 그 옆에다가 대나무나 나무로 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왜 한때 중국이나 홍콩이 그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예, 예. 여기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축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철골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거예요. 이게 왜 신기하냐면요. 인구가 많은 나라의 특징 뭔지 아세요? 예. 인구가 막 증가하거나 많아질 때 예. 생명 존중은 많이 없는 거 아세요? 그냥 막 생명- 빨리 짓는 거지 그냥. 생명 경시의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인도는 뭐 기차역에서 압사해서 몇십 명 죽었다? 그 기사로도 제대로 안 나와요. 뭐 태풍이 장마가 있어서 몇백 명? 그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에 대한 그 가치가 예. 분명히 저희보다는 좀 낮은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에 완성된 도로 인프라와 도시 인프라가 이제는 21세기에 맞춘 것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나중에 뭄바이 가 보시면요. 또 한 번 놀래고 옛날에 갔다가 오랜만에 뭄바이를 갔는데 그 만을 따라서 한 인천대교 정도 되는 그 길이에 예. 그 다리. 대교가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뭄바이 전경을 보는데 거짓말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노트북에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사진 찍은 걸 여기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오데오 나가서 유람선 타고 시카고 스카이라인 네, 네. 보시면 되게 이쁘잖아요. 예.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제가 매년 시카고 출장을 가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보는 느낌이하고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한번 가보시길. 그래서 저는 생각이 시카고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년 시카고를 가는데 그 시차가 불과 석 달 정도 차이가 나게 하고 여길 갔는데 어스름해질 때 그 느낌이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종교? 대단하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만 인프라 개념 뭐가 바뀌었냐면 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델리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거든요. 국제공항입니다. 예? 거기서 내려서 빠져나가는데 한 20개 차선 정도가 4개 차선으로 모아져요. 예. 20개 예. 차서 그러니까 10분의 모아지는데 1이네. 그거 봤을 때 우리가 좀 후진국 보면은 그런 광경 많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놀란 게 아니고 이게 합쳐질 때 혼란을 줄이고자 뭘 했냐면요. 중간에 사람 몸통보다 더 큰 돌기둥을 몇 개를 세워요. 그럼 그걸 피해가면서 이게 줄어들라고. 근데 제가 보는데 너무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체증을 더 유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요. 거기서 빠져나가서 도심 가는데 일단 길이 매끄러워요. 원래 예전에는 그 시멘트나 콘크리트 퀄리티가 조악해서 웅덩이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비 오면 다 파이고 그런 이제 것도 없고. 매끈합니다. 그리고 차선이 끼는데 거의 한국 느낌이 나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왜냐면 그게 또 2020년 전에 갈 때하고 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우아하고 계속 돌아보니까 저랑 같이 그 출장을 가셨던 분들은 아니 왜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우리한테 너무 놀래지? 당연한 거니까. 아 진짜 인도는 그러니까 뭐가 정상적으로 흘러고 하면 되게 감동해야 되는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감동입니다. 제가 야 이게 정상적으로 가네. 저는 사실은 가장 큰 그 가슴에 울림이 있던 때는요. 국제공항에 델리 국제공항에 화장실에 휴지가 생겼을 때가 참고로 그 휴지 생긴 거는 21세기 들어서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유지. 저희가 들으면 야, 진짜 웃을 수밖에 너무하다. 없잖아요. 진짜. 휴지 없습니까 원래? 그때는 그 표준어는 아니지만 바켓스에 다라이가이 물이 물이 있고. 담겼고 그게 2001년만 해도 그랬었어요. 야. 근데 이런 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인프라가 어디를 가든 비슷한 느낌의 도시와 교량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네. 인도가 진짜 큰 발전을 했네. 대단한 겁니다. 큰 도약을 하고 네. 있네 지금. 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변화도 한번 네. 보도록 네. 할까요? 세 번째 변화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의 변화.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이 아다르라고 해서 디지털 주민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요. 예. 국민의 많은 수가 그러니까 천민이나 불가촉, 불가시 천민들은요. 일단은 금융 서비스라는 걸 기대를 못했어요. 아예? 네. 왜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불가촉, 불가시 천민들을 그분들은요 제대로 된 집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정말 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인력고 릭샤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 밑이 자기 집이자 일터이자 그래요. 거기서 다 가족들도 만들어지고 다 네. 가족이 유지 대가 네. 이어져요. 네. 근데 심지어 거지도 직업입니다. 계급이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자 첫 번째 등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행정상 하겠죠. 못해요. 행정상 하기도 등록이 안 못하기도 되면 뭘 못죠? 행정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렇죠. 예. 의료 서비스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금융 서비스가 안 돼요. 그렇죠. 내 신분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과거에는요. 참고로 인도가 금 소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모디 총리가 금 구매하지 말라고 뭐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 아. 했는데 왜 금을 좋아하느냐? 자기 몸이 뱅크인 거예요. 왜냐면 내 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참 신기했던 게 아니 어렸을 때 인도 가면 아니 이렇게 못 사는데 금을 다 그렇게 힘든데 왜 나보다 금이 많지? 금가락지. 네. 금가락지에 이어링에 뭐 넥클리스 뭐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대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내 자산이자 내 몸이 뱅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금융의 서비스라는 게 되게 한정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거 좀 사는 사람들 이렇게만 이제 금융의 서비스가 됐었는데 이 나라가 그래도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모디 총리가요. 이런 거는 발전이 없다.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발전을 하면은 그 사회 체계에 금융 서비스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게 스며들어야 그 다음에 자본의 발전. 그러니까 한국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금융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실명제가 됐고 그러면서 또 음지에 있던 돈이 양지로 나오기도 하고 이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아다르라는 제도를 했는데 생체 등록하고요. 신분 등록하고 디지털들 다 합쳐버린 거예요. 내 생체 등록을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2010년대 후반,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뭐가 없더라도 주소지가 있어야 되고 뭐 우리는 뭐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생체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디어 금융에서 소외받았던 몇억 명의 인구가 여기로 유입이 됩니다. 야 그건 엄청난 변화네.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에 은행 어카운트가 급증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로는요. 그 주식 한번 붐이 일었잖아요. 2020년. 예. 인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증권 계좌 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뱅킹 시스템에 접속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뭐가 달라졌냐면 소비가 되게 투명해졌는데 예. 한국은 뭐 현금하고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중국 가면 또 페이 시스템을 그렇죠. 많이 쓰고요.
여기도 이런 그 디지털 QR 코드 시스템을 씁니다. 음.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참 돈 쓰기가 힘들었거든요. 예. 약간 외국인이 호구 같은 거였어요. 뭐냐면은 지폐 단말을 이만큼 받습니다. 이제 막 계산하면서 써야 되는데 여기가 웃긴 게 또 약간 이제 못 살 때 생각하면 지폐 해질이 좋지가 않아요. 금방 해지거나 찢어지거든요. 예. 이 나라는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있을 때는 그냥 몇 개 껴줘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 거를. 근데 우린 또 못 써요. 아무 데도 못 써요. 뭐 쓰면은 그냥 골프장 갔을 때 팁 줄 때나 이렇게 쓰지. 저처럼 일반 생활할 땐 그거 못 쓰는데 그 정도로 현금에 대한 퀄리티와 인식과 이게 되게 나빴거든요. 예. 근데 이제 QR로 되니까 필요가 없지. 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QR이 되니까 이제는 배달 서비스나 아니면은 우버 그런 같은 것도 서비스 되고. 이런 게 훨씬 더 편해진 거예요. 스마트폰은 이제 다 있어요. 인도도. 다 거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약간 딴 얘기해도 되나요? 예. 이 전화 스마트폰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예. 이렇게 못 썼는데 이 비싼 게 퍼져 있을까? 여기 문화를 또 한번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게 전화 통화하고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말하는 건 진짜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 아니 미국 계실 때 경험해보지 저 않으셨어요? 제가 애틀란타에서 시카고를 버스를 타고 갔는데 옆에 인도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20몇 시간 걸리는데 쉬지 않고 끊을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귀 피나셨겠는데요? 진짜로. 그렇죠. 장난 아니죠. 이게 어떤 게 말하는 거 웃기냐면 좋아해. 진짜 재밌는 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막 커지기 전에 그러니까 예. 국제전화 한참 비쌀 때 있죠. 그때 아니면 거의 지역도 머니까 여러 개 통신사가 있는데 예전에는 동네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큰 상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뭐 텔레룸, 뭐 텔레마트 뭐 이렇게 네. 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스가 있고 가게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뭐 몇십 대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차를 타고 막 먼지 펄펄 날리는 그 시골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사람이 이만큼 모여 있어요. 뭐야? 뭐지? 뭐 재밌는 거 있나? 가서 보면요. 전화기. 큰 평상 있죠. 큰 산. 예. 거기에 전화기가요. 한 수십 대가 있어요. 왜 그 꼬부랑 이 전화기 땡겨가면 막 있어.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되고 다 이야기도 전화 안 돼. 다 전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가 주도 크고 넓기도 하고 언어도 다르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전화를 해야 되나 봐요. 속이 터지나 봐요. 그래갖고 그냥 몇 킬로 갈 때마다 그건 너무 많아요. 근데 늘 그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보급률이나 아니면 그 전에 핸드셋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도 그 보급은 되게 잘 됐어요. 신기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고 여기가 또 빠른 게 데이터 비용 있죠. 예. 1기가와트당 데이터 비용 쓸 때 제가 조사했을 때 180 몇 개국에서 하위 5개국에 들어가요.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를 쓰는 게 굉장히 쌉니다. 그 인프라는 잘- 되게 잘 돼 있나 보네요. 잘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전화의 나라입니다. 텔레콤의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박찬호 선수야. 근데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잘 보급이 되다 보니까 잠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좀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가 인당 GDP가 2,500불인 국가거든요. 예. 인당 GDP가 2,500불인데 보통 그러면은 저가 휴대폰을 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이 1, 2등을 다 예. 차지하는데 이 나라는 안 그래요. 아이폰이요? 이 나라는요. 삼성전자가 일단 부동의 1등. 그래요? 예전에 LG전자도 되게 잘 나갔었고요. 지금은 MC 사업부를 접었지만 그리고 애플도 꽤 잘 나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중국을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중국하고 인도는 무슨 국가죠? 앙숙이죠. 앙숙 적대 국가요. 그쵸, 아니 맞아요. 국경을 두고 맞습니다. 싸우는 나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단 싫어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산 차가 못 들어온 거 아세요? 못 들어와요. 전략 물자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 전쟁과 관련된 특정 상품은 적대국일 예. 경우 예. 수입을 금지하잖아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네. 그래서 중국이 들어오려고 다른 업체하고 합작 조인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그걸 회사를 만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인도 사람들 되게 잘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디 총리가 한 2020년 초반, 아니 201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인 그 힘을 이용하고 대외 적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을 좀 싫어하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 차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증권 계좌 수가 5.3배나 증가를 했는데 가파르게 늘었네 진짜. 아니 여기가요. 그 한국의 기업 중에 하나가 또 그 증권사를 하나 하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M사가 열심히 그렇죠. 정세계 M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계좌가 터질 때는요 신규 계좌가 뭐 16,000개, 14,000개. 그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아니 이렇게 많다고요? 심지어 그게 최상 탑은 아니잖아요. 1, 2, 네, 3인 따로 예. 있고 아주 잘하고 있죠 한국 기업이. 놀랐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라서 백 의원님 그거 그냥 250 곱해보세요. 얼마 안 돼요. 여기 인구가 얼마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 의미 있는 거는 금융이 변화가 되니까 드디어 이 나라가 자본주의 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발돋움을 저는 했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이네 그러면. 그 굉장히 의미가 있던 것 같아요. 이제 인프라는 최소한 됐다. 인도가. 네, 여러 가지를 정말 모자란 것들이 많았는데 많이 쌓아놨습니다. 야. 인도를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 근데 그 예전에 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는데 네. 한참 관심사가 인도가 그 자리를 중국을 뺏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한참 이타파가 많다가 네. 요즘은 또 이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인도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거는 쉽지 않구나. 네. 약간 그런 쪽의 여론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단은 거기서 나왔던 거는 그 인구였던 것 같아요. 인구. 예, 인구가 지금 인자 많으니까. 일단 전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신흥국의 그 성장 방정식 중에 하나가 예. 인구와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 더하기 학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시키면서 인구가 많아지면 전 세계에 그렇죠. 좋은 일자리를 차지한다는데 지금 예. 화면 한번 봐주시면은 인도 인구 전망하고 중국 인구 전망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이제 인구 고점이 꺾였습니다. 꺾였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요 지금 2060년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유엔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인구 측면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80년대 90년대생을 기점으로 이게 이제 단자녀 다자녀 정책에서 단자녀 갔다가 다시 다자녀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럼 인구가 왜 중요하냐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주의를 하나의 회사라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예. 그러면은 매출액을 늘리는 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 이 세상에 없던 제품과 없던 기술과 서비스를 내면서 예. 매출액을 막 늘려요. AI 같은 게 없다가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흥국은 뭘 하냐? 비용을 깎습니다.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80년대, 90년대 한국이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밤잠 안 자가면서 야근하고 노동해서 수출 역군하고 수출 탑쌓고 90년대, 00년대 중국이 그랬죠. 00년대하고 10년대는 베트남이 그러고 있고요. 이제 인도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값싼 노동력, 값싼 부지를 만들어서 코스트를 낮춰라. 요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양호한 노동력인 것 같아요. 예. 인구만 많다고 해서 절대 발전 안 되는 건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방글라데시도 인구 되게 많고요. 맞아요. 예. 파키스탄도 뭐 맞아요. 몇억 명씩이잖아요. 많다고 되는 건 아닌데 노동력의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핵심 뭐냐면은 부모님들의 맞아요.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져라. 이게 몇십 년간 이어진 거잖아요. 예. 그 전에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뭐 비엔남도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영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 국민이 진짜 다 영어예요? 영어를 공용어로는 쓴다는 건 쓰는데 들었는데. 우리가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도 기본적인 영어는 다 잘한다고 다 해요?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그냥 자기들끼리는 영어를 안 쓰던데. 아 이게 어떻게 그냥 되냐면은 걔네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모르겠어. 첫 번째 줄에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얘네 나라 언어는 공식 언어가 191개예요. 인증이 된 게. 191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남쪽에서 저희 부모님 북인도에 사시거든요. 북쪽의 끝자락. 근데 그 남쪽에서 온 할머니가 계세요. 예?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아예 완전. 아예 안 통해요. 아예 다른 언어예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공식 언어로 쓰는 게 15개예요. 예. 펀자브에서 쓰는 거 뭐 힌디가 제일 많이 쓰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최초로 인도 아대륙을 통일한 영국이 이제 영어를 공용어로 쓴 그냥 거예요. 영어를 하자 그냥. 그러면은 독립하면은 이거 이제 또 언어부터 탈출하고 싶은 네, 게 네.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간디 할아버지께서 독립을 시키고
힌디를 좀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주들이 난리가 난 그치. 거예요. 왜 왜 인디냐. 저걸로 하냐? 왜냐면은 각자의 역사와 각자의 그쵸. 왕국이 다 있는 게 인도인데, 우리도 뼈대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공용 언어로서 영어를 인정하자. 그래서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행정, 뭐 금융 이런 거는 영어가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글로벌 컴퍼니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중국을 가거나 어디에 공장을 세울 때 힘들었던 게 언어가 장벽이 됐었는데 네. 글로벌 컴퍼니들이 인도를 들어갈 때 언어 장벽만큼 일단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뉴얼도 그렇고 공장을 짓거나 뭘 할 때 너무 편하죠. 편한 거죠. 저는 그렇죠. 진짜 인도가 영어 장벽이 없다는 걸 잘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겠어. 인도 영어는 진짜 도대체 얘네 무슨 말 하는 거지? 이게 영어가 맞긴 맞는 건지. 제가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부모님 집에 이제 가서 오랜만에 가서 이제 편하게 쓰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먹고 이렇게 누워서 TV도 보고 있었는데 계속 TV를 보는데 와 힌디인데 이렇게 CNN이 있네. 네? 오 참 좋다 하면서 이제 막 봤는데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틀째 눈치챘습니다. 그게 영어였던 거예요. 아 진짜. 영어였던 거예요. 특히 그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서비스 센터, 전화 많죠. 서비스 센터, 콜센터를 인도 다 거 아웃소싱이니까. 아웃소싱 맞아요. 많이 쓰거든요. 엄청 크죠. 전화가 하면 무슨 말이 얘네 지금 무슨 말을 아니, 하는 다 거지? 떠나서 뉴욕 가서 진짜 택시만 모르겠더라. 타더라도 인도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왜 어려울까 고민을 했는데 그 인토네이션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액센트 주는 부분이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서상으로는 근데 또 신기한 게 그 백인계 이 그건 또 잘 미국인하고 알아들어요. 인도인하고 또 너무 잘 돼요. 그건 잘 알아듣죠. 문제가 그 전혀 사람들은 없는 모르는 거예요. 거라서 그러고. 그런 진짜 것 잘하는 같아요. 사람은 잘 알아듣나 봐.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하나의 허들이 없다라는 점. 예, 그럼 예. 두 번째로 영어만 쓴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학구열이 높아서 지식 수준이 높아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이해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제가 준비한 차트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제2라는 이제 한국 수능 같은 게 있어요. 수능. 네, 수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IT 학과가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진짜 많이 합격률이 가긴 가는구나. 1.3%밖에 안 돼요. 합격률이요? 네. 1.4 100명 전체 가면 중에 한 명 하고 한명 되는 거예요? 0.3명 갑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인도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IT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참 웃긴 게 미국에서 태어난 시티즌이 아니거든요. 인도에서 태어난 분들인데 지금 다 미국의 시티즌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또 CEO들. 가시면 자기만 오나요? 일가 친척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신분이 낮고 가난할수록 더 이게 자기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죽자사자라 공부를 하는데 죽을 살동하겠네. 혹시 그 코타시티라는 그러니까 시티 이름이 코타라는 데인데 혹시 예.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도시 자체가 대치동 학원입니다. 아예. 아, 예. 아예요. 그 델리에서 멀진 않아요. 한 450km 정도? 그 나라는 450km면 가까운 겁니다. 그래요? 남쪽으로 델리 인근이에요. 델리 인근에 인근, 한 도시가 450km. 있는데 원래는 되게 시골이었어요. 그냥 마을이었는데 거기가 인도 공과대학 IIT 거기 유명한데. 합격자가 나온 거예요. 참고로 IIT는 MIT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근데 IIT 학생이 와서 거기서 가회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자기 동네 와서 이제 후배들한테. 근데 거기서 3명이 또 IIT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전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설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80%는 학원 선생님, 학원 기숙사 관리, 청소 뭔가 학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거길 가보면요. 뭐 저희 다 여의도에 있으니까 옆에 이제 그 구 증권거리 가면은 그 정도 증권사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 되는 학원이 한 4개가 있는데 그게 한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종로학원 느낌? 다 있는데 거기를 대치동하고 똑같아요. 거기를 가기 위한 학원이 또 옆에 또 있어요. 있고. 또 거기를 한국하고 똑같다니까요. 우와. 근데 그게 비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왜 예전에 한국은 뭐 80년대까지도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장남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뭐 시골에 그렇지. 부모님이 그렇지, 우골탑을 그렇지. 쌓아서 맞아요, 소 한 맞아요. 마리 소 한 팔고 마리 팔고. 그때는 한 가정이 장남을 지원한 거잖아요.
여기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일가 친척 중에 한 명 똑똑하다 진짜 다 몰빵을 합니다. 한 마을이 그렇겠네요, 진짜. 아. 몰빵을 해요. 일가 친척 한 명 밀어준다. 한 명만 잘 돼서 인도 유수의 IT 기업을 가거나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IIT 나와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미국계를 간다, 뭐 유럽계를 간다. 그럼 가면은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좀 약속할 수 있는 방안이 되다 보니까 이 학구열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EBS 다큐멘터리 좀 오래된 건데 시험 기간인데요. 창문에 몇 층 높이에서 뭐 매달려서 사람들이 있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치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닝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나 뭐 누가 있잖아요. 그럼 뭐 사람을 쓰든 부모 가든 거의 밖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난리도 나는데 와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의 대치동은 유도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맞아. 저도 드는 게 쿠팡 있잖아요. 쿠팡. 쿠팡도 요즘 인도계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죠. 근데 한 명이 딱 가면 계속 인도계를 뽑는데 그래서 맞아요. 인도계 일종의 그 세력이 생겼을 정도로 있어요. 엄청 많다고 많아졌다고 한국의 대기업들도요. 예. 특히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한 명만 뽑으면 이미 줄줄이 들어오는데 그 밑으로 소개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한국만의 형상은 아니고 이미 미국과 캐나다, 유럽은 이미 그게 됐습니다. 야 진짜 제대로다 진짜. 어마무시하죠. 인도 진짜 제대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양호하게 갈 수가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요거는 예전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뭐 아직은 안 되는 예. 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국가들이 나왔던 게 뭐냐면 소득과 중산층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인구 증가세가 올라가는데 인구가 많아지는데 인도 가계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게 이제 좌측 차트고요. 예. 오른쪽 차트는 뭐냐면은 중저소득과 저소득은 비율이 줄고 중고소득과 고소득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 시장이 같이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소득이 그렇죠. 증가를 맞아요. 하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나라 가서 제가 뭐 놀라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이번에 가서 좀 놀랬던 게 제가 델리 가면은 예. 묵는 호텔이 있어요. 거기는 좀 괜찮습니다. 호텔이 있는데 거기가 몰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큰 몰입니다. 몰인데 예전에는 1층에 현지 브랜드가 되게 많았어요. 로컬 브랜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 게 별로 없었어요. 예. 와, 저 1층 가서 정말 놀란 게 일단 명품 브랜드는 있고요. 예. 더 놀래. 그 나라가 델리가 4월이면 40도가 넘거든요. 45도 돼요. 그렇게 더운 나라입니다. 근데 1층에 일본 초콜릿 로이스 아세요? 예. 로이스? 알아요. 생초콜릿 그거 그거 맛있어. 얼음팩으로 그거 그렇죠, 맛있어. 맛있죠. 근데 맛있으려면 얼음팩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예, 안 그러면 다 녹잖아요. 그 매장이 1층에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브랜드 때문에 제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전에 여의도 저쪽 메리어트인가 1층에 있던 그 커피숍이 하나 있거든요. 예. 홍콩계인데 그게 또 1층에 있는데 사람 줄을 서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웬만한 데 가도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인당 GDP 2,500불의 나라에서는 그걸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구가 너무 많고요. 너무 많으니까. 최소 10,000불이 넘는 인구가 2억은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스타벅스 가니까요. 굿즈도 팔고 저도 아메리카노 사 먹고 했는데 그걸 사 먹으면서 현지애들이 멀쩡해. 아니 일하고 숙제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격이 한국하고 아주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소비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재가 삶의 방향성을 지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뭐 1% 부자만 해도 그게 몇 명이야.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한 10석 넘는데 그 중에서 3석만 잘 살아도 이 소비 시장이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에 놀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괜찮냐라고 봤을 때 중국을 대체할 때는 그만큼의 성장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은 GDP 순위가 전 세계에서 일단은 5위는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GDP 성장을 보시면 오른쪽 차트가 GDP 성장률인데 인도가 계속 하이 싱글 정도 계속 찍어주고 올해도 한 7%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서 보았던 것들이 예. 인도에서 지금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회 변화를 떠나서 소비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 인구나 학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저렇게 아직도 성장률이 좋은데도 주가는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 주가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허들도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인도가 2021년, 2022년, 2024년까지 주가가 너무 좋았어요. 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전 세계에서 예. 탁월할 정도로 미국만큼이나 지난 12년을 보면 좋았는데 2025년에 브레이크가 걸린 게 인도의 성장 스토리는 뭐였냐면 그전에는 발전이었어요. 예. 인구. 2020년대에 딱 들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네. 그럼 미국은 새로운 생산 기지가 필요할 것이고 예.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는데 중국하고 인도는 또 적이네. 인도밖에 없구나. 인도밖에 없네. 거기다가 영어도 쓰고 그때 공장이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물밀듯이 밀려가고 대표 있었거든요. 공장도 있고. 잘 됐다. 이거다. 이게 됐구나. 그러면서 인도의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바이든 때 그게 완성이 돼가는 듯해서 트럼프가 됐을 때도 아니 트럼프하고 모디는 원래 친했었거든요. 야 이건 이제 인도 시대가 펼쳐졌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몇 달 안 지나고서 고관세프가 딱 때려버린 거예요. 맞아.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스토리가 아예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너무 많이 수입하니까 전쟁이 예.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네는 세금을 과하게 매길 거야. 딱 이런 이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장들이 엄청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보통 신흥국 가서 어떤 공장 짓죠? 뭐 제조 공장 뭐 단순. 보통 제조 예. 단순 제조잖아요. 예. 뭐 옷도 만들고 조립 공장 뭐 그런 거죠. 조립하고 해봤자 가전 정도. 음. 근데 여기는요 AMD가 들어가서 반도체를 짓고요. 마이크론이 들어가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막 들어가 이 계획이 있었고요. 막 부지 선정되고 다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되자마자 갑자기 세계 공장? 그럼 소비처는 어디죠? 최대 소비처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때는 이거는 일단은 일시 중지 버튼이 홀딩. 한번 눌린 거죠. 그렇지. 그리고 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지. 비용 원가가 올라가, 올라가니까. 물가 올라가, 맞아. 생산 비용 올라가 이게 이제 조금 꼬이다 보니까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작년부터 작년 정확히 4월부터 1년이 약간 넘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주가가 예. 재미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리가 깨졌네. 말 스토리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예.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깔끔해집니다. 음. 왜냐면 근거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었기 때문이니까 맞아요. 전쟁.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고관세를 처리하거나 트럼프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줄어들면 이건 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지금 당장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심지어 그때도 중국이랑 좀 더 가까워진 거고. 그때도 그쵸. 보면 왜 인도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누구 편이냐. 솔직히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미국 편이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완전히 안 그렇더라도 설령 네, 우린 중국에 또 팔아야 되지만 맞아요. 그래도 물어보면 다 미국 편이라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너희 누구 편이냐 그럼 우리는 인도 편이다 이놈아. 그게 되게 귀동맥 노선 유명하죠. 인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그런 걸 보면 나중에 또 인도가 누구의 우방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가 되게 재밌는 게요. 네. 국가적, 국민적, 민족적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인도는 자기 스스로를 대국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태계 일주에서 기한이 가서 겐지스강 물 마시고 막 이상한 거 길거리에서 먹고 이런 나라로 알고 있고 예. 빠니보트 가서 막 여행 유튜버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재밌었는데 스스로는 경제적 대국 왜냐면 자기네들은요 2030년이면 전 세계 GDP 순위 3위까지 올라가거든요. 스스로를 군사대국, 경제대국, 인구대국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거기에 편을 안 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재밌는 게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거 알고 계시나요? 그쵸. 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나라가요 미국이가 그렇게 많아요. 80년대까지는 그거였으니까. 옛날 소련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예전에는 약간 빨간 팀이었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지금 파란 팀으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저렇게 정치적 색채 없이 박쥐처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예. 근데 그 역사를 조금 알게 되면은 와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울까요. 원래 빨간 팀이었다가 이걸 맞아요. 건너와서 파란 팀에 붙는 거니까
민주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으로 지금 더 오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연장해서 영국과의 관계, 영연방국과의 관계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영미권 자본주의와 영미권 패권주의에 정착을 시키고 싶은 게 예. 바로 트럼프 1기 때 그리고 바이든의 노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의 그 외교 노선이 조금 변하면서 여기 이제 좀 줄타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도 좀 보죠. 요즘 인도 환율도 장난 아닌데, 그죠? 이게 환율이 그 물가 때문에 네. 에너지 때문에 난리인데 사실은 기존에 인도 루피아는 루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왼쪽 차트가 이제 인도 루피화의 장기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올라가면은 약해지는 겁니다. 네. 계속 약해졌었어요.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네. 인도 루피는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가치는 거. 떨어지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던 게 이제 물가도 있었고 또 이제 인구가 너무 급증을 하다 보니까 또 수입 물가도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자체적인 약화가 있었는데 한 2021년 지나면서부터 이게 안정적이 됐어요. 예. 그래서 블룸버그 전망치도 이제 강보합 정도로 될 거다. 왜냐하면은 국력도 커지고 돈도 벌고 GDP도 늘어나고 FDI가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난 1년간 이 모든 게 조금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 방향성에서는 환율이 긍정적이겠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 요 화면이 방금 저희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용했던 거는 히말라야의 국경을 가지고 중국과 인도의 싸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적의 적은 친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옆에서 모디는 나의 친구 몇 번을 외쳤지만 지금은 이것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걸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미국은 같아요. 인도한테 얻을 게 없으니까 중국한테 얻을 게 많으니까 지금 친하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예, 거고. 지금 당장은. 예. 근데 안보 측면에서는요, 사실은 인도를 끼고 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하고는 이미 그 주적의 개념으로 지금 나뉘었기 때문에 그 방어망 체계에서는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 때까지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됐었고요. 그래서 네. 영연방과 함께 이거를 같이 하는 그 안보 체계를 만들었었는데 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조금 혼란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은 패권 경쟁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인도하고는 패권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트럼프가 뭐 관세도 부과하고 했지만 결국은 중국하고 손잡을 수는 없을 거고 미국이 맞습니다. 예. 손잡을 때는 이리저리 딱 둘러보면 그냥 결국 인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저도 그 그렇게는 생각이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인도가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생산 기지. 근데 맞아요. 그 생산 기지가 리얼 굿즈, 그러니까 진짜 제품이 아니고 예. 뭐 디지털 굿즈가 됐건 아니면 뭐 헬스케어 쪽이 됐건 뭔가 중국에서 채우지 못하거나 전략적인 것들을 채우기가 굉장히 좋고 반도체까지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은 무기를 갖다 팔기도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게 굉장히 많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들 C레벨 중에서 CEO, CTO, 테크놀로지 쪽, 인도인들 되게 많죠. 예, 아니면 CF 쪽에는 인도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국가가 소위 말하는 화학적 물리적 결합을 하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반도체 얘기는 언제 나와? 반도체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예. 그 반도체가 참 재밌는 게 자체적인 생산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엔지니어들은 충분히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반도체를 제조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네. 거대한 자본,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고요. 두 예. 번째는 막대한 부지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용수가 어마어마한 용수가 필요하고 전기. 안정적인 전기, 마지막으로 괜찮은 인력들,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되게 재밌는 게 마이크론이 이 공장을 지을 때였어요. 마이크론이 인도에 공장을 짓기로 선언한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돈을 댔냐? 사실은 하이닉스 돈 가지고 한 거예요. 오.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가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공장을 인수를 합니다. 예. 그 돈이 이제 그 돈을 들고 인도 가서 마이크론이 공장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짓는데 처음에는 큰 돈을 들고 가서 이제 짓기로 했는데 그
인도 정부에서 우리가 차관 저류 싸게 줄 텐데 무슨 그렇게 큰 돈을 쓰세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 그거 우리가 다 마련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용수와 전기 그것도 우리가 대안을 놓겠습니다. 인도가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게으르고 더디고 정말 문서 중심이거든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걸음을 나아갈 때 너무 힘든데 예. 모디 총리가 정부가 이런 걸 주도할 때는요 일사천리로 짝짝짝 돼서요 이 핵심 미래 산업을 가져오는 2차 전지나 반도체를 간 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태워주는구나. 노동력까지도 우리가 알아서 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한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약간 좀 멈춰지긴 했고 그 공기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예. 어쨌거나 글로벌 컴퍼니들도 거기를 생산 공장으로 지으려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인도에 원전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요. 그 석유화학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게 화석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게 지금 너무 부담이 되는 걸 겪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하고 원자력 에너지, 원전에 대한 그 정책들이 꽤나 발전이 돼 있고요. 이게 된다면은 그런 반도체 시스템을 돌리는데 좀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또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왜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디램을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그 성장과 하락 사이클은 늘 재고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렇죠. 늘 재고의 물량이 얼마나 가느냐. 예. 최악은 2023년이었고요. 지금 호황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공장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의 대량 생산 체계를 마이크론 경쟁자가 가진다 함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또 우리한테 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출혈 경쟁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양이 많아지고 증설이 된다면은 프라이스 가격의 상승은 멈춰지고 또 재고에 쌓이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경쟁자가 될 개연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쯤부터 나오는데요? 아직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예. 공장 짓고요. 공장 다 지어도 수율 잡는 데까지도 한 6개월 걸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트럼프가 그런 고관세를 매기고 사실은 반도체의 최종 매수처는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 결국에는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중국에도 팔고 어디도 판다고는 하지만 최종 소비처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관세 체계가 유지되는 한은 지금 당장에 올라오는 경쟁자는 아니다. 다만 이게 없어지면은 이것까지도 우리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도 그 말씀은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막 의미 있다기보다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정도로 인도도 이제 좀 세팅이 많이 됐어. 많이 됐어요. 반도체는 많이 됐어요. 나름 꽤 어려운 제조 공정인데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갈 정도로 전기, 인프라, 네. 인력 뭐 이런 것들이 좀 꽤 안정이 많이 됐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아직은 대체는 못하겠으나 네. 그래도 후보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오히려. 네, 이게 진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속도가 기간이 지나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또 어느 순간 이게 저희한테 또 복병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가도 좀 좋아질까요? 일단은 어떻게 그 고객님들한테는 어떻게?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조언하십니까? 드려요. 일단은 브레이크된 이 허들 두 가지. 근데 전쟁이 끝난다면 유가는 레벨이 다운될 것이고 예. 그리고 정치인들은 임기가 남아 있는데 트럼프의 임기가 후반되거나 끝나거나 혹은 중간 선거 이후로 뭔가 정책이 바뀌게 이 관세에 대한 게 바뀌게 된다면 예. 인도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포트폴리오에 조금 넣어줘야지. 네. 인도 완전 무시할 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흥국 지수, 이머징 지수에서 예. 4위 안에 드는 국가고요. 예.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비중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그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도 이거는 똑같았던 것 같은데 인당 GDP가 2,500불에서 5,000불 갈 때까지는 저는 사실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은 5,000불의 함정에 걸리기 이전까지는 그 나라의 소비와 생산과 투자의 사이클이 잘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인도 증시화하면 얘기하는 게 너무 아직도 고평가돼 있어. 그러니까 밸류가 높아.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야. 주가가 너무 높아. 체력에 비해서. 네. 그래서 아직은 불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평균을 좀 보면은 한국은 8배에서 10배 사이로 움직였어요. 예. 미국은 한 20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PER 로? 했습니다.
네, 이 12개월 선행 네. PER로 미국은 뭐 20배보다 아래일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도 있고요. 유럽이 보통 한 15배에서 뭐 17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예. 일본이 한 12배 뭐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인도는 18배예요. 10년 평균이. 인도네시아가 한 12배, 15배 되고요. 예. 그럼 보면은 한국보다 인당 GDP가 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특징이 있죠.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을 것, 예. 인당 GDP의 수준이 낮을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제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국가는 예. 그 배수가 높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배수라는 건 미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봤을 때 저는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한 20년 정도 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미국 한 20년 살만하죠. 한국 8년 정도 사는 거면 아쉽죠. 좀 더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인도라는 국가는 한 18년의 미래를 산 거예요. 돈 주고. 저는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예. 그래도 미래 가능성을 보고 네, 그렇죠. 지금 그게 가격에 반영돼 있다. 예,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고퍼는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국가 지수를 봤을 때 PER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은 그 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가 되는데 예. 그럼 인당 GDP 낮으면 무조건 높나 그렇지 않아요. 전쟁 전에 러시아는 5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글로벌 스마트머니들이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돈 주고 사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잘 모르니 들어갔다 깨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이런 건 너무 반복이 되니까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답답한 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도의 허들이 네. 하나는 관세, 네. 하나는 유가. 네. 그게 제일 크다고 보세요. 제일 그 두 크다고- 개가 좀 풀리면 인도도 조금 숨통이 트일 거야. 예, 숨통이 트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제가 이 시장을 봤던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나 네. 그 요인들이 망가진 건 없거든요. 어. 다만 관세하고 유가 때문에 예. 멀티플을 막아놨어요. 그 전에 많이 올라갈 때는 10년 평균이 18배였지만 이게 22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4배나 반납했던 이유는 그 두 가지 외생 변수가 치고 들어오면서 멀티플이 줄었다. 그리고 시간이 참 많이 되긴 했지만 예. 제가 하나 꼭 얘기하고 그럼 싶은 게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화면 한 번만 봐주시면 네. 저는 한국 기업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예. 기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인도 내 신차 판매 중에 5대 중에 한 대가 현대차거나 기아차. 잘 현대차 파네 그룹입니다. 엄청. 저러니까 대단하죠? 상장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 잘 상장하는 파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른쪽에 제가 거기 현재 그냥 아무 매장 들어가서 찍은 매대예요. 예. 신라면 위에는 불닭 시리즈가 있고 밑에는 농심 신라면 시리즈가 저건 있어요. 진짜 인도뿐 아니라 요즘 어느 나라에 가도 저래 요즘. 아니 진짜. 이게 제가 신기한 게요. 일단은 현대차는 진입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쵸. 예. 근데 기아차는 진입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6년 좀 넘었거든요. 기아차가 근데 많이 현지에서 됐구나.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K가 붙은 것들이 굉장히 잘 팔려요. 그 라면은 인도가 또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이 나라가 1년에 한 70억 봉 정도 소비를 해요. 70억 라면에. 봉이요? 현지 라면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의 라면이 한 1.5배에서 1.8배 정도 비싸거든요. 예. 근데 그게 팔립니다. 아. 심지어 저는 한국에서 못 보는 그 진라면 말고 순라면 있는 거 아세요? 신라면 있어요? 진라면, 뭐야? 신라면 무슨 뭐 블랙 신라면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그렇지. 근데 순라면이 있어요. 농심에서 나온 게. 어. 그 정도로 그건 한국계 좀 잘 안 팔리고. 매운 건가 보다. 안 매워요. 아.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불닭은 저도 매워서 저는 한국에서 잘 못 먹는데 모든 불닭에 그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이 나라에서 좀 봤던 게 뭐냐면은 2000년대 후반이었죠. 2007년, 8년, 10년까지 오리온 주가가 막 날아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날아갔던 게 한국의 매출보다 중국과 베트남의 매출이 더 올라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골든크로스가 나니까 한국에 이제 과자 기업들이 떴는데 여기 매장 가면요. 주요 매대에 롯데께 좀 더 팔린대 이 나라도. 여기는 오리온 말고 롯데로. 네, 롯데 공장이 2개나 있었어요. 롯데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단독 매대가 또 따로 있어요. 단독 메뉴가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 얘네들은 이제 거기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짜이라는 티를 마시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예. 스타벅스 가면 차이티 라떼라는 게 그 비슷한 거거든요. 향신료 넣고 홍차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거에 초코파이를 먹어요. 초코파이 달달한 케이크하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게 단가가 좀 있잖아요. 이만한 한국 크기가 요만한데 이거보다 좀 더 작아요. 그리고 6개짜리들이 3개짜리들이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차이나 플레이라고 해서 인도에서 많이 팔렸던 한국산 제품들이 주가가 잘 가던 때가 예, 있잖아요. 예. 그게 저는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 제품, LG전자 제품이 잘 팔리는 거와 더불어 저는 본격적으로 보는 게 화장품과 같은 그러니까 컬처가 입힌 소비재 아니면 아예 컨텐츠 뭐 이런 건데 그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말도 못하고요. 참고로 화장법이 아예 다릅니다. 이 나라는 여기에 빨간색 찍는 나라예요. 여기는 막 색깔 맞아, 묻혀요. 근데 한국의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심지어 화장품? 예전에 그 중국에서 제일 히트친 그 한국 화장품 뭔지 아세요 혹시? 설화수? 네, 설화수 또 혹시 인도에서 중국에서요. 중국. 중국에서 작년에 그 히트 칠 때 마스크팩. 그거 화장품 아니잖아. 개수로는요 물론 설화수하고 뭐 아니면 뭐 후나 이런 거 잘 팔렸지만 아이오페 그게 그런 거 IOP도 잘 팔렸어. 엄청 잘 팔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장금 시리즈 혹시 아세요? 대장금 알아요. 시리즈가 뭐예요? 아시죠? 대장금. 아시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니까 중국에서 중국 자본을 가지고 마치 한국 화장품인 것처럼. 장금이 시리즈 모 시리즈에서 그게 맞아. 엄청난 히트를 친 게 있거든요. 그게 저는 K 열풍의 중국에서의 그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예. 있는데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인도 가니까요. 인도는 주요 화장품의 유통 채널 중에 하나가 약국이에요. 약국을 그냥 동네 약국 가서 일단 거기 참고로 인도약 되게 좋아요. 예. 그냥 약사를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거 일행이 이제 배탈이 나서 한국 약은 참고로 안 듣습니다. 배탈이 났는데 배탈 정말 예. 지옥을 경험하거든요. 한국의 배탈약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딱 갔는데 제가 가니까 그 딱 눈높이에 있잖아요. 원래는 그 히말라야나 그 현지 브랜드가 몇 개가 있어요. 바이오틱으로. 예. 이게 있었는데 그게 아래층에 있고요. 사람의 눈높이보다 아래. 메인에 누가 봐도 유자 그림에 도라르방 그림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마녀 모자가 또 마녀 공장이 벌써 여기를 장악했나 딱 봤더니 인도에서 생산하는 한국식 스타일의 화장품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봤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한국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나도록 한국 에스틴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요것만 장악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뭘 장악해야 되죠? 컨텐츠라는 걸 장악해야 되는데 예. 문화 컨텐츠. 예. 거기가 발리우드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연간 영화 생산량이 헐리우드를 넘은 선지가 벌써 2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니까요. 넷플릭스 인기 1위, 드라마 1위. 한국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주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제목이 눈물의 여왕인가? 눈물의 여왕. 맞나요? 눈물의 여왕, 맞죠? 눈물의 여왕. 맞아요, 맞아요. 어쩌면 눈물 나오고. 재밌어. 그게 인도에서 11주 1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막 문이 열렸고 인도가 잘 되고 인도에 투자하자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예. 가능한 한국의 또 주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고 있어요. 인도 아마존이 인도 플랫폼 상거래 플랫폼의 1위거든요. 예. 인도 아마존에서 그 화장품 1위 중에 하나가 코스알엑스에서 만들었던 달팽이 크림도 판매 1등을 굉장히 오랫동안 찍었습니다. 재밌죠? 만약에 나 오늘 이걸 듣고 인도 투자에 나 관심이 생겼어. 네. 만약 그러면 네. 뭐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ETF들 니프티 50 이런 거 정도밖에 잘 모르겠던데. 맞아요. 그 사실은 인도의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게 예. 어려워요. 세제 문제 뭐가 있는지도 때문에 모르고. 아직 안 열려 있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 상장된 DR, 그러니까 예. ADR이나 GDR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예. 좀 쉽게 하시려면 미국이나 한국에 상장된 ETF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뭐 소비재도 있고 아니면 뭐 타타그룹도 예. 있고 되게 다양한데 지금처럼 밸류에이션이 조금 깎였을 때는 예. 대표 지수 사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올라갈 때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거 말고 진짜 인당 GDP가 한 5,000불 갈 때까지만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트럼프는 물러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한국에 상장된 니프티 50를 조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에 넣어놓고 예. 좀 모아가 보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국 투자의 첫 번째 원칙 한 번에 투자하지 않는다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중국 투자를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투자해서 베트남 투자를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선진국 괜찮아요. 미국, 일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와 같은 신흥국은 분명히 나눠서 그 나라의 발전을 보고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뭐
큰 금액을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저는 늘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준비하신 게 너무 많은데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근데 인도가 그냥 보낼 수가 없네. 인도가 진짜 정말 입체적으로 뭔가 오늘 와, 경험한 내가 느낌. 지금까지 정말 진짜. 너무 재밌다 오늘. 와. 다음에는 오늘은 뭐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 다음에 제가 인도 여행하면서 난처했던 경험들 매우 이런 좋습니다. 것들 한번 매우 이야기 좋습니다. 드려볼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디 다른 채널 못 나가게 아주 집중 감시 좀 하시고 단독해야. 오늘 여기까지 듣죠. 백창규 본부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